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항상 하듯이 진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 이름은 아지자, 어지저이고 나이는 28살입니다. 저는 샤르키아, 지방 출신입니다. 어렸을 때 저는 매우 말괄량이었고 동시에 연약한 소녀였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소녀들에게서 바라지 않는 행동들이 모두 저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누구든 저를 웃게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낯선 사람이라도 거리낌 없이 대화를 나누는 아이였습니다. 모든 남자를 마치 가족처럼 대했는데 이는 명백한 실수였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처음 만나는 사람들조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가족은 저를 가르치고 바르게 키우는데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심지어 약혼도 4번이나 했는데 그중 어느 것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약혼자들은 모두 제가 가벼운 여자라고 생각해서 저를 떠났습니다. 즉, 그들은 저를 신뢰할 수 있는 여인으로 보지 않았고 어떤 안정감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떤 남자도 저 같은 여자를 자신의 집으로 맞이하고 싶어 하지 않았죠. 그 결과 사람들은 저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과 친척들은 흔히 그렇듯이 저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하기 시작했고 저도 자연히 그 소문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소문은 결국 제 가족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저를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던 가족도 결국 저에 대해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더 나빠지고 문제가 커지기 전에 부모님은 저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큰 실수를 저지르거나 더 나쁜 상황에 빠질까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한 남자가 저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그는 친절하고 강인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솔직히 말에 재미있거나 유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성격은 매우 소극적이었고 제가 남편에게 바라는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그를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가족, 특히 어머니는 제 결정을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머니는 그가 좋은 남자이자 신뢰할 만한 사람이며 저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좋은 남편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그가 훌륭한 선택이며 제가 그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가 믿을 만한 남자이며 제가 원하는 대로 바뀔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설득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가 가정을 이끌 사람이니 제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였습니다. 저는 강한 성격을 지닌 남자, 가정에서 진정한 가장이 될 수 있는 남편을 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압박에 저는 결국 결혼을 승낙했습니다. 이웃과 주변 사람들의 소문이 이미 제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저는 이미 4번이나 약혼이 깨졌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와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그와 저는 나이 차가 겨우 1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와줄 형제도 없었고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유산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하며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결혼 생활은 큰 문제 없이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그가 어머니에게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머니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날 저와의 부부관계를 가지라고 말하면 그는 그대로 따랐고 하지 말라고 하면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성격은 어머니에게 완전히 휘둘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가족이 소유한 집에서 살았는데 그곳에는 온 가족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이모, 사촌 등 여러 친척들이 같은 건물에 살았습니다. 저는 많은 시간을 그의 어머니를 돕는 데 보냈고 어머니의 필요를 챙기고 요리를 하거나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그런 일을 강요하지 않았지만 저는 스스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그의 사촌인 아흐메드에게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흐메드는 가족 내에서 어른들에게도 젊은이들에게도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강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아흐메드는 제가 남편에게서 원했던 모든 것을 갖춘 남자였습니다. 아흐메드를 알게 되면서 저는 제 남편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아흐메드처럼 강한 성격을 지니지 못했고 제가 원했던 남편감이 아니었습니다. 아흐메드의 강한 성격에 매료되면서 저는 남편과의 결혼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흐메드는 남편이 될 수 있었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고 그를 알게 된 후 제 결혼 생활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나는 그와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내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판단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베일 없이 발코니에 나가 있는 것을 보면 즉시 머리를 가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마치 내 남편보다 더 질투를 하는 듯 보였고 솔직히 말해서 그에게는 내가 남자에게서 항상 존경해온 모든 자질이 있었습니다. 그는 명망과 품위를 지녔고 강한 개성이 드러나는 존재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베일을 쓰지 않을 때마다 그는 나를 꾸짖었고 나는 그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걱정에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가 나에게 화를 낼 때면 그가 가진 권위에 더욱 끌리게 되었고 그것이 나를 더욱 매료시켰습니다. 그는 내가 원하는 남자의 전부였고 내가 존경했던 그 힘과 강인함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와 비교해 볼 때 내 남편의 존재는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내 남편은 단순히 어머니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는 순종적인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오른쪽, 오른쪽, 왼쪽, 왼쪽, 그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의 의지라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나는 아흐메드와 같은 사람과 함께 있다면 어떤 기분일지 상상하곤 했습니다. 그의 강인함과 권위는 내가 갈망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흐메드는 내가 점점 더 그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내가 그의 행동과 움직임에 더욱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나에게 조금씩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남편에게서 결코 느끼지 못했던 주목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흐메드의 어머니가 집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는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내 남편은 평소처럼 일찍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는 일용직 노동자로 하루 종일 집을 비우곤 했습니다. 아흐메드의 어머니 또한 하루 종일 외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이때가 기회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나는 시어머니에게 내 아파트에 필요한 물건을 가지러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많아 별다른 의심 없이 허락했습니다. 나는 재빨리 집을 나와 아무도 내가 하는 일을 보지 못하게 주의하며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우리 집 위층에 있는 아흐메드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밤이 되어서야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기에 나는 안심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며 혹시라도 그의 가족이나 친척이 나타나지 않는지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마침내 문 앞에 도착해 문을 두드렸고 기다렸습니다. 아흐메드가 문을 열고 나를 보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 있나요? 어머니는 집에 안 계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어머니가 집에 안 계신다는 거요. 그는 내가 갑작스레 찾아온 것에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그럼 대체 왜 여기 온 거예요? 그가 묻자 나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급히 이야기할 게 있어서요. 그는 더욱 긴장한 듯 보였지만 나를 집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를 원했고 그 욕망이 나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아흐메드는 나를 보며 매우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그가 물었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베일과 아바야를 벗어 던졌습니다. 안에 입고 있던 잠옷이 드러나자 나는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습니다. 너무 더워서요. 어머니는 오늘 늦게 오시죠. 그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고 불편해 보였습니다. 뭐라도 마실 것 좀 줄까요? 그는 시간을 벌려는 듯 물었고 상황을 이해하려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내 옆에 앉기를 꺼리며 거리를 두려 했지만 나는 그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가 그의 팔을 부드럽게 만지며 말했습니다. 난 내 남편과 이혼하고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덧붙였습니다. 난 당신을 사랑해요. 아흐메드. 정말이에요. 맹세해요.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로 만들어줄게요. 이 말을 내뱉을 때 나는 그가 아무리 저항하려 해도 결국 내게 굴복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나를 좋아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관계가 아무 소용 없을 거라며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마음을 열도록 계속 노력했고 마침내 그는 나에게 굴복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나의 매력과 아름다움에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와 나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 속삭였습니다. 내 사촌 베키를 배신해버렸군. 우리는 약 2시간 동안 함께 있었고 나는 그를 떠나기 전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빠르게 정리하고 어떻게든 결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계단을 내려와 시어머니가 있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물었지만 나는 얼버무리며 그녀의 관심을 돌렸습니다. 곧 시어머니는 샤워를 하러 들어갔고 나는 그 사이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점심을 먹었지만 나는 다른 세상에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흐메드와 나 사이에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내 계획이 모두 이루어지고 있는 듯했지만 그가 처음 시도에 이렇게 쉽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이는 곧 더 큰 일이 일어날 조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있는 게 좋겠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시어머니를 혼자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사실 진짜 이유는 아흐메드와 더 가까이 있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흐메드의 삼촌 부인이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또 한 번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옷을 가지러 가겠다고 말하고 옷을 갈아입고 아흐메드의 아파트로 다시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가까워졌습니다. 그의 손길은 남편과 완전히 달랐고 그는 남편이 결코 하지 않았던 것들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경험했습니다. 아흐메드와 함께일 때 저는 마침내 진정으로 원했던 남자를 만난 듯했고 저를 완성된 사람으로 느끼게 했습니다. 시어머니 댁으로 돌아갈 때는 마치 제 아파트에서 온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남편이 몸이 안 좋아 퇴근을 일찍 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자마자 남편은 어디에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옷을 가지러 아파트에 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왜 그렇게 오래 걸렸냐고 묻자 시어머니가 나서서 제가 옷을 가지러 나갔다고 거들었습니다. 남편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제게 옷은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아파트에 도착하고 나서 열쇠를 깜빡했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납득하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제가 2시간 넘게 집을 비운 것을 눈치챘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도 제 이야기를 믿지 않는 듯한 눈빛을 보내며 아들을 향해 의미심장하게 눈짓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녀가 남편을 더욱 통제해 저를 의심하게 만들까 봐 두려워졌습니다. 저는 아흐메드에게 전화해 모든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저를 진정시키며 제 아파트로 돌아가자고 했고 거기서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는 시어머니가 의심하는 것이 남편이 진정으로 의심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해 저녁을 함께 먹었지만 저는 아흐메드를 다시 만나기 위해 아파트로 돌아가고 싶어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매일 아흐메드를 더 보고 싶었고 아무도 모르게 그와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일을 나가자마자 저는 가장 예쁜 잠옷을 입고 아흐메드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지금 갈게 라고 답장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위험한 관계는 계속되었습니다. 정확히 1시간 뒤 그가 저에게 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달이야?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저를 끌어안았고 우리는 또다시 서로에게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3시간 넘게 함께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헤어지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떠나고 싶어하지 않았고 저 역시 그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우리는 이곳이 앞으로의 만남을 위한 완벽한 장소라고 결정했습니다. 시어머니 댁이 우리의 은신처가 될 것이었고 제가 그녀와 함께 있는 한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흐메드는 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너와 함께 있어도 부족할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가 이미 저에게 완전히 빠져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지치지 않는다며 최대한 빨리 이혼을 해서 그와 함께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혼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알고 싶었고 그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관계의 달콤한 시기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가 점점 더 경계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남편에게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더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끊임없이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집에 왔는지, 누구와 대화했는지, 심지어 제 전화를 붙들고 저를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그의 약한 성격을 이용해 남편을 점점 더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흐메드는 다시 찾아왔고, 이번에는 우리가 화장실에서 만나는 것이 더 안전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돌아오더라도 제가 샤워 중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의심할 일이 없을 테니까요. 우리는 안에서 문을 잠가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도록 했고, 아무 문제 없이 관계를 가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아흐메드는 아무도 모르게 나갔고 남편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 비밀스러운 화장실 만남은 우리 사이의 욕망을 더욱 키웠고 나는 점점 더 아흐메드에게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며칠 후 이웃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지켜보던 이웃 중 한 명이 다른 이웃에게 남편이 집에 없을 때 낯선 남자가 나를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남편은 즉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캐물었습니다. 이웃이 아흐메드의 생김새를 묘사하자 남편은 휴대전화로 아흐메드의 사진을 보여주며 확인을 구했습니다. 그녀가 그를 알아보는 순간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집에 돌아왔고 우리는 평소처럼 행동했지만 뭔가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평소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마치 우리 관계에서 자신의 지위를 되찾으려는 시도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그것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나는 이미 아흐메드에게 완전히 빠져 있었고 남편에게는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옆집에 사는 친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내가 침착해야 할 말이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인지 묻자 그녀는 그 이웃이 너에 대해 소문을 퍼뜨리고 있어. 남편에게 집에 낯선 남자가 드나들었다고 했대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충격을 받았지만 겉으로는 차분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녀에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했고 아무 일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친구는 내가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알려준 거라며 충고했습니다. 모든 것이 통제불능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가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나는 아흐메드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고 그는 더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더 큰 스캔들로 번지지 않도록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가 위험한 경계를 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미 너무 깊이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내 마음을 시험해보기 위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약 남편이 그녀에게 무언가를 털어놓았다면 단서를 찾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평소처럼 그녀에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녀는 잘 지낸다, 얘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저를 보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가도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론 보고 싶지. 내가 언제나 그립단다. 그도 늘 너를 찾더구나.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녀의 말은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분명 무언가를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신이 그의 눈을 밝히고 악한 영향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이미 무언가 알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남편도 나를 의심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고 시어머니는 나를 은근히 경고하려 했던 것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서둘러 아흐메드를 찾아가 그에게 모든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침착하라고 하며 섣불리 행동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와 상의 없이 아무 행동도 하지 마,
우리가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해. 나는 불안했지만 그의 충고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아흐메드와 대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니 남편은 이미 퇴근해 있었습니다. 나는 점심을 준비하고 함께 식사하는 동안 불안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나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시어머니에게 단서를 흘렸고 이대로 두면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남편이 가족에게까지 이야기를 퍼뜨려 걷잡을 수 없는 스캔들이 될까 두려웠습니다. 점심을 먹은 후 남편은 오후 기도를 위해 정결의식을 하러 갔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 모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남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동안 나는 물을 가지러 가는 척하며 그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을 감싸쥐고 온 힘을 다해 조였습니다. 그는 이미 약해진 상태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몸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남편은 죽고 말았습니다. 나는 충격에 빠졌지만 망설이지 않고 전화기를 들고 아흐메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고 나는 그를 원망하며 도움이 필요하다고 외쳤습니다. 아흐메드는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미쳤어. 참으라고 했잖아.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어? 정말로 그를 죽인 거야?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흐릿하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일이 끝난 후에도 나는 이상하게도 차분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꿈속에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현실이 나를 덮쳐왔습니다. 이웃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놀라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고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이 빠르게 퍼져나가자 곧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경찰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을 때 나는 남편이 기도하던 중에 사망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를 의심하던 이웃 중 한 사람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남편을 죽였어요. 물론 나는 부인했지만 너무 긴장한 나머지 내 말에는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나를 신문하던 경찰관은 내 불안한 모습을 눈치채고 계속해서 나를 몰아붙였습니다. 남편이 기도 중에 죽었다면 왜 당신이 이렇게 불안해합니까? 그 말은 내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고 처음으로 내가 저지른 일의 무게가 실감되었습니다. 남편은 죽었고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울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내가 저지른 일을 되돌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나를 항상 주시하던 이웃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어요. 곧 다른 이웃들도 속삭이며 나와 남편이 다투었고 그게 모든 일의 원인이라고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스캔들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화를 받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내가 저지른 일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눈빛으로 주저없이 나를 비난했습니다. 그녀는 경찰에게 항상 나를 의심해왔으며 내가 아들의 죽음에 관여했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경찰에게 남편의 시신을 조사해 자신의 의심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자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남편은 내가 말한 것처럼 자연사한 것이 아니라 질식으로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체포되어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의 신문에 나는 부인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남편의 사촌 아흐메드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아흐메드와 결혼하고 싶었고 그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남편을 없애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나는 진정한 사랑이란 그런 끔찍한 일을 하도록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물론 아흐메드는 이 일과 아무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는 나와 함께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고 내 행동의 공범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일은 내가 혼자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일까요? 나는 내 인생과 그의 인생을 망쳐버렸고 우리가 가졌던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아마도 내가 조금만 더 인내했더라면, 다른 길을 선택했더라면 이혼을 통해 정직하게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남은 것은 후회뿐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통해 무언가를 깨닫고 반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채널을 응원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친구 및 가족과의 공유를 통해 채널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새로운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하나님의 평화와 자비,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